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토론의 원도현입니다. 네, 가을의 한 복판에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은 전주 전통문화 중심 도시에 대한 토론을 해볼까 합니다. 전주 전통문화 중심 도시가 벌써 10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아주 많은 성과가 있었고요. 또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 많은 분들이 전주를 사랑하게 되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한옥마을뿐만이 아니라 전주의 무형자원인 판소리, 그리고 대사슴놀이, 그리고 조선왕조 비빔밥, 이런 문화자산들, 그리고 그 외에도 많은 기관과 많은 시설들이 전통문화 중심 도시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전통문화 중심 도시의 프로그램과 시설들이 얼마나 잘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는 없는지 오늘 토론에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나오신 패널분들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전주시에서 오셨습니다. 김병수 전주시 전통문화과장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그리고 멀리 서울서 오셨는데요. 우리 정광열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선임연구위원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전주대학교에서 이재훈 문화콘텐츠학부 교수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문윤걸 애원대학교 교수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벌써 전통문화 중심 도시가 10년이 되었습니다. 예. 먼저 우리가 이 지난 10년 전에 전통문화 중심 도시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또 어떤 의미를 갖고 했는지 그 경과를 한번 간단히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김병수 과장님, 한번 그 경과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예, 전주는 그 한옥마을을 비롯해서 그 소리, 한지, 한식 등 전통 생활문화 자원이 아주 풍부합니다. 그리고 옛부터 백제, 후백제 도읍지였고, 그리고 전라감에 있는 조선왕도 본향인 그 전주가 전통문화의 재발견을 통해서 문화 정체성을 확보해가는 중앙정부의 그 정책과 그 부가치를 창출하는 정책 패러다임이 전환이 맞았다고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예. 전주 전통문화도시 조성사업은 2004년도에 그 전통문화도시 추진단위 구성과 함께 시에서는 전통문화국을 설치하였고, 그리고 2005년도에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전주 전통문화도시 그 육성 기본계획을 이렇게 수립하였습니다. 네. 이를 토대로 해서 2006년도에는 그 국토연구원에서 전주 전통문화도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그 수립 연구 용역을 했고요. 예. 여기에서 65개 사업을 1조 7,100억 원이라는 그 사업비를 투자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지금까지 추진을 해오고 있고요. 이 전통문화도시 조성 사업의 성공 요인은 무엇보다도 그 민관 산학으로 이렇게 구성된 전주 전통문화 중심 도시 추진단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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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에 시작을 했고, 그리고 전통문화 중심 도시 추진단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말씀이신데, 우리 문윤걸 교수님, 네. 2004년에 추진단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셨었어요. 예, 네. 그 당시 이야기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에 이 지역 자생발전론이라는 사회적 의제가 굉장히 힘을 얻고 있었어요. 예. 이를테면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자원들을 스스로의 힘으로 좀 확장시켜서 그걸 통해서 지역을 발전해 가보자 하는 그런 그 지역 자생발전론이 상당히 힘을 얻고 있었는데요. 마침 그 전주 한옥마을을 발전시키는 그 여러 가지 사업들이 1999년부터 한 5년 동안 이렇게 추진이 되면서 상당히 그 성공적이었다는 그런 평가를 많이 받았거든요. 네. 그게 마침 그 지역의 어떤 이 대학이라든지 또는 지역의 민간 단체라든지 또는 전주시라든지 이런 그 여러 곳에서 힘을 모아서 이제 한옥마을을 성공시키면서 이게 우리 힘으로 이 한 지역을 이렇게 그 발전시키는 게 가능하다 하는 그런 자신감을 얻게 됐고요. 마침 이제 그 자신감이 그 당시 2001년에 그 파리에서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선언이 나오면서 전통문화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다 하는 그런 이제 기조가 설립이 됐잖아요. 그래서 전주의 이런 노력을 이제 중앙정부에 어필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그 근거나 명분을 저희가 갖게 됐고요. 예. 또 지역에서 이렇게 이 민과 관이 힘을 합쳐서 어떤 그 전통문화 자원을 바탕으로 해서 도시를 발전시키는 여러 가지 사례들에 대해서 그 전주뿐만 아니라 이제 그 서울이라든지 그 전주 외부에 있는 여러 전문가 또는 여러 기관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그걸 받아주고 또 이해해 주었죠. 그래서 전주가 전통문화 중심 도시라고 하는 사업을 전주의 핵심적인 사업으로 가져가겠다고 했을 때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그 전국에 있는 그 전문가들도 굉장히 우호적이고 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해줬기 때문에 이 전통문화 중심 도시가 전주에서 추진하는데 굉장히 힘을 얻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2004년, 5년 그 시기 2002년부터 시작해서 거의 매주 많은 분들이 전주를 찾으셨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우리 정광열 의원님
그 당시에 중앙정부나 또는 이제 이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내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먼저 이제 전주에서 이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 혁신 사례가 이제 대통령에 보고되고 그래서 전주시에서 이제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으로 이제 2004년 9월로 기억하는데요. 제가 이제 진단팀을 문화체육관광부 의뢰로 구성을 해서 전주에 이제 비밀리에 방문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봤고요. 보고를 했는데 타당성이 있다 해서 그다음에 이제 TF 중앙정부 차원에서 TF를 구성하고 조성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지역에서는 그 당시에 참여정부 시기 때문에 지역 균형 발전이나 지역 발전에 대한 요구들이 많았고 다른 지역에서도 문화를 통한 도시 재생 이런 요구들이 많았습니다. 또 한편은 왜 전주만 전통문화 도시냐, 그다음에 그렇죠. 왜 전주만 문화 도시냐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요. 당시에 이제 판단으로서는 하드웨어보다는 이제 콘텐츠가 중요하고 그다음에 시민들의 의식, 그다음에 문화적 전통성, 그래서 발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경주는 이제 이보다 2년 먼저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경주 모델은 다른 지역에 확산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주는 뭐 때문에. 유일한 도시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또 전주를 이렇게 도시 재생의 어떤 발전 모델로 삼아서 다른 지역에 확산시킨다라는 그런 정책적인 어떤 전략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중앙정부의 어떤 발전 방향, 그리고 시대적인 흐름, 그리고 지역의 준비 이런 게 이제 잘 맞았다는 얘기인데 지난 10년 동안 전주 전통문화 준비 성과를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어요. 이정 교수님 어떤 성과가 가장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을까요? 일단 전주 한옥마을이 연 500만에서 600만의 관광객이 오고 있고 그리고 4만 명 이상의 수학 여행단이 오고 있어서 일단 전주의 랜드마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요. 실제적으로 1977년에 한옥 보존지구가 지정되어지면서 한옥마을이 거의 슬럼화되어지고 가장 민원이 많이 제기되어졌던 그런 지구였었지요. 그런데 2007년 이후 연속해서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시범 마을, 한국 관광 으뜸 명소, 국제 슬로우시티, 음식 창의 도시 뭐 이렇게 선정이 되어지면서 바야흐로 한옥마을이 전주를 끌고 가는 대표적인 그 같은 랜드마크가 되어졌는데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한 3년 전인가 한국관광공사에서 일본인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가장 가고 싶은 도시가 어디냐 그랬더니 전주를 꼽았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일단 그렇게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 것과 동시에 우리 전주 시민들이 우리 내 지역 그리고 내 고장에 대한 그만한 자부심을 갖게 된 것, 이것도 또 하나의 성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시에서도 이 성과들을 쭉 개량적으로 짚어보고 계실 텐데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자체 평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전주 전통문화도시가 특히 이제 한옥마을이 그 박근혜 대통령이 2013년도 11월 그 부산 백석호에서 지역 희망 박람회 개최 때 한옥마을의 사례를 그 성공적으로 이렇게 했다고 언급을 했고요. 또 지금 금년도 그 박근혜 정부에서 후반기 국정 과제를 전통문화를 통해서 문화 융성을 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전주가 전통문화를 통해서 그 도시를 발전시켜 왔고 대한민국의 대표 도시로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전주의 그 역사적인 컨텐츠가 풍부하고 이를 제대로 이렇게 여러 그 민관 산학을 함께 이루어진 결과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실제로 국가적으로는 전주 전통문화 중심 도시가 선정이 2004년에 됐나요? 2005년인가요? 됐죠? 2005년에. 2005년에. 정광열 의원님, 그 당시에 전주 전통문화 중심 도시로 선정한 그 이유와 그 의미, 이런 것들이 있었을 텐데요. 한번 짚어주시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당시 이제 시대적인 정책적인 목표가 이제 지역 균형 발전이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류가 확산되는 막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 이제 한류는 주로 대중문화 중심인데 이것은 이제 우리의 한국의 전체 생활문화 이런 쪽으로 중심해서 확산하지 않았는데 전주가 가장 그런 한 스타일로 대표되는 그런 생활문화의 중심지라는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무엇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자체의 혁신 의지가 이제 중요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당시에 이제 문화를 이제 소수의 계층들이 즐기는 어떤 문화에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똑같이 누리는 문화, 그다음에 일상 속에서 누리는 문화, 그다음에 뭐 이런 쪽에 이제 치중을 했었는데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그런 방향 속에서 전주가 당시에 이제 정책적인 어떤 목표인 뭐 삶이 문화가 되시는 도시, 뭐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요. 그런 대표적인 어떤 모델이 가능하다라고 해서 이제 추진이 됐던 거고요. 개량적으로 보면 당시에 이제 전주가 저희 문화체육관광부하고 저희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조사를 했었는데 전국에서 이제 문화유산 지수가 1위였습니다. 예, 의외로 놀랍게도 경주가 1위일 것 같지만 이제 문화유산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제 유형문화재 이외에도 이제 무형문화유산, 생활문화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전주가 이런 것들이 압도적으로 풍부하기 때문에 1위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주에 가진 생활문화라고 하면 맛, 멋, 그다음에 소리 뭐 이런 것이 대표적인데 여기에 대한 어떤 본 고장으로서 가치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예. 정광일 위원님 고향이 전주시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뿌듯하셨겠습니다. 예, 뿌듯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기 전에 한번 자료를 한번 봤는데요. 예. 그러니까 뭐 전주시에서는 이제 뭐 한옥마을 관광객 500만 명이다, 400만 명이다 이렇게 하지만 이제 문체부에서는 이게 이제 공식적인 통계만 가지고 있는데요. 네. 주요 관광지정 입장객 통계라는 게 있습니다. 실제 이제 산출이 가능한 통계인데요. 이제 한옥마을은 추산이 불가능하고 이제 경기전은 추산이 가능한데요. 경기전에 2013년도 입장객이 82만 명 정도였습니다. 예. 근데 2014년도에 한 130만 명 정도로 해서요. 약 57%가 증가를 했습니다. 놀라운 수치죠. 그런데 이 수치가 객관적으로 비교가 안 힘드실 텐데요. 하회마을 관광객이 한 100만 명입니다. 안동 하회마을. 예, 그렇습니다. 불국사의 관광객이요. 한 150만 명입니다. 이런 것과 비교하여 보면요. 굉장히 높고요. 그 다음에 이 전라권에서 차지하고 있는 한옥마을의 관광지의 어떤 비중들을 보면 28.5%에서 2013년, 작년 2014년에 34.3%로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실감나는 통계입니다. 예, 저희가 그냥 500만, 400만 이야기하면서 뭐 굉장히 이렇게 추상적이게 조금 이렇게 미심쩍다 이랬는데, 이게 불국사가 150만인데 전주 이 경기전이 130만을 찍고 있으면, 굉장한 수치네요. 안동 화훼마을보다는 훨씬 높고, 예, 굉장히 좋은. 실질적으로 이 정권 초기에 문화도시 문화마을 만들기 포럼을 하면서 그 공주, 부여 그리고 경주를 다녔거든요. 근데 사실은 경주를 가면 우리는 경주를 부러워하는데 실제로 경주에서는 전주를 대단히 부러워합니다. 네, 그래서 자기네들은 이미 거의 박제화된 그러한 공간들을 계속 보여줘야 되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하려고 대단히 노력하고 있고요. 그런 것에 있어서 오히려 선진적인 모델로 전주를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네. 제가 그 경주 역사문화도시 조성위원회도 이제 위원회여가지고 중간 평가를 한번 문체부가 공동으로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경주시청 관계자들이 진짜 전주를 실제적으로 부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전주는 엄청나게 발전을 했는데 경주는 변한 게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경주의 이제 관광객들이나 지역 경제의 수준들은 현상 수준을 이제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까 불국사 관광객들도 전년도 수준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수준이고요. 예, 이런 면에서 전주가 이게 어떤 살아있는 문화, 생활 문화를 전략으로 세운 것은 참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그것도 전통 문화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놨던 게 아주 특이한 점이었고요. 우리 문윤걸 교수님, 그 비슷한 시기에 경주 오늘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만 경주 역사문화도시, 다음에 광주는 아시아도시,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이런 설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어요. 예, 이 전주는 어떤 위상이었는지 한번 이렇게 비교해 주시면 어떨까요? 우선 그 가장 큰 차이점은 이 전주 전통문화 중심 도시 그 제안은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제안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광주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사업은 그 당시 이제 대선 과정에서 그 제안됐던 것이고요. 물론 이제 대선 과정에서는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로 이제 그 제안되지는 않았습니다. 문화 수도로 제안이 됐죠, 광주에서. 그랬지만 이제 문화 수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역에서 굉장한 반발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라는 이제 정책으로 바뀌게 된 거고요. 그래서 그 광주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는 제안은 있었지만 후속 계획이라든지
또는 어떤 그 추진 방향, 추진 방법들을 그 정립하는 데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사전에 준비가 되지 않았던 거기 때문에 사실 지금도 이제 그게 아주 잘 추진되고 있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요. 두 번째 그 경주 역사문화도시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경주는 아주 오랫동안 굉장한 관광지로도 소문이 나 있었고 또 그 유형의 자원들은 뭐 우리가 눈으로 보듯이 굉장히 많죠. 다만 이제 그것이 그 유형의 컨텐츠 중심이기 때문에 사실 변경이 불가능하잖아요. 예. 그것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아직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경주가 충분히 준비가 안 돼 있던 그런 상황이었고요. 다만 전주 같은 경우에는 이 유형의 이제 한옥마을이라고 하는 유형의 자원이 있지만 그것이 중심이 되었던 것은 아니고 그 한옥마을 속에 담겨져 있는 생활 문화라든지 생활 양식이 이제 중심되어 있던 그렇죠. 것이기 때문에 사실 확산하기가 굉장히 수월했어요. 컨텐츠 중심이라서 확산하기도 수월했고요. 다만 그것을 어떻게 이제 현대 사회에 또 적용이 가능하고 또 현대인들이 그걸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계승하느냐 또 다시 복원해내느냐 하는 정도의 문제만 있었지 이 문화 컨텐츠를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상당히 확산 가능성도 좋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참여하기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전주 전통문화중심도시 계획은 상대적으로 오랫동안 준비해온 확실한 주체 세력이 있었고요. 예. 민간 주체 세력이 확실했잖아요. 확실한 주체 세력이 있었고 또 그 여러 가지 컨텐츠들이 현대적으로 적용하기에 확산하는데 굉장히 수월한 컨텐츠였다 하는 점에서 다른 그 두 도시의 사업하고는 좀 다른 점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들어보니 이게 전주가 굉장히 큰 일을 해낸 것이 됐는데, 근데 그 과장님, 그 아시아 문화중심도시나 경주도시하고는 이 전주 전통문화도시는 이 국가의 재정지역 지원 구조도 좀 다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당초에 전주 전통문화중심도시는 이제 문광부 일반회계로 이렇게 시작을 되었다가 이제 이후에 광특예산으로 또 지특예산으로 이렇게 변경이 되면서 또 규모도 또한 이렇게 좀 줄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국가예산이었다가 지방예산 바뀌었다 이런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광주나 경주는 지금 어떻게? 지금 광주 같은 경우는 건물 짓고 지금 운영비만 해도 좀 뭐 한 8천억 원씩 이렇게 매년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전주가 뭐 그동안 그 역사문화도시를 추진해왔던 전주나 경주, 이쪽은 굉장히 위축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동안 많은 성과를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정부의 지원은 좀 거꾸로 가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는 좀 나중에 뒤에 자세히 다뤄보기로 하고요. 이제 두 번째 주제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동안 전주 전통문화중심도시 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많은 진전이 있었습니다. 한옥마을은 당연히 저희가 이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나서도 상당히 많은 하드웨어 사업들도 이 진전이 됐는데 우선 이제 막 건물들이 완공되어지고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이런 단계지 않습니까? 김병수 과장님 어떤 건물들과 어떤 범위들이 있는지 한번 소개를 시켜주시면 어떨까요? 전주에 지금 전통문화도시 중심 사업을 하면서 먼저 저희 전주시에서 한국전통문화의 전당을 건립을 하였고요. 예. 국가문화재청에서 국립무형유산을 그리고 지금 현재 또 전라감형 법원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많은 하드웨어 사업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저희가 전통문화도시 주승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앞으로 이후의 운영을 좀 더 이렇게 고민을 하고 함께 추진되었어야 하는데 우선 하드웨어적인 측면을 고려하고 소프트를 이렇게 좀 이후에 채우는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조금 개원이 늦어지고 아직도 이렇게 좀 컨텐츠가 제대로 채워지지 않는 그런 실정도 있습니다. 예, 전통문화중 전당 그다음에 국립무형유산원 그리고 전라감형 이런 이제 이슈들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는데요. 정광열 의원님, 국립무형유산원은 사실은 이제 전라북도의 사업이 아니라 국가 사업이지 않습니까? 네. 이 국립무형유산원은 어떤 역할과 어떤 목표를 가지는 게 옳을지 전주에 와 있습니다만 한번 정리해 주시면 어떨까요? 국립무형유산원이 당초에 이제 전주에 건립되게 된 데는 상당히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예. 당시에 이제 어쨌든 정부 차원에서 전주 전통문화도시를 추진하는데 국책 사업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국책 사업을 구상을 할까 하다가 이제 문화재청과 이제 그 당시 문화재청 차장님이셨던 지금 현재 이제 한국문화재 정책연구원장으로 계신데요. 그분과 얘기하다가 이제 아이디어가 떠올라가지고 이제 당시에는 이제 무형문화유산의 전당이라는 그렇죠. 명칭으로 추진을 하게 됐고요. 이 과정에서 이제 당시에 유네스코에서 권역별로 이제 무형문화유산 센터를 이제 설립하려는 움직임이 있었고요. 그 당시에 이제 페루 쿠스코에 최초로 중남미 무형문화유산 센터가 설립이 됐습니다. 이걸 이제 아태 무형문화유산 센터를
무형문화에 대한 전당과 결합해서 유치를 해보자라는 취지로 해서 추진이 되어 왔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그 전국에 산재한 이제 무형문화 전수관들이 있는데요. 실제 보면 너무 열악하고 운영이 제대로 되지도 않습니다. 또 무형문화재 보유자들이 예를 들어서 공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연습 공간도 부족하고요. 그리고 실제 이제 공연 같은 경우에 1년에 한두 차례 정도밖에 할 수 없으니까 국민들이 그 당시에 전통문화가 이제 활성화되면서 전주가 전통문화의 어떤 중심지니까 전주에 오면 언제든지 전통문화를 볼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고 또 각 지역에 산재한 무형문화재 보유자들은 활동 기회를 넓혀주고 연습 공간으로 확충하고 서로 만남의 장을 통해서 서로 이제 기술들이 개발되고 시장을 확산하자라는 그래서 이제 산업화 가능성 이런 측면에서 추진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전주에 있긴 하지만 국가기관이고요. 또 전국에 있는 무형 문화들을 모아서 전수하고 또 가르치고 공연도 하고 이런 이제 복합적인 기능을 담당한다 이런 말씀이신데 무형유산원 외에도 전라가명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제 막 공사를 시작했고요. 철거가 드디어 됐습니다. 이정 교수님 그 내용을 잘 아시죠?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전라가명 복원의 문제가 참으로 오랜 세월 걸렸습니다. 그 철거 문제부터 이제 전라가명 복원을 부분 복원할 거냐, 전체 복원할 거냐 등등인데 사실 전라가명의 복원 문제는 한옥마을의 포화 상태의 출구로서의 기능이나 역할보다는 실제적으로 전라가명이 지니고 있는 역사적 가치, 문화적 가치, 그리고 전주만이 갖는 정신적인 자산, 다른 지역에서 아무리 가명을 짓고 싶어도 지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전주의 어떤 옛 영광의 복원,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함께 압축되어져 있어서 전라가명 복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대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번에 전라가명 복원은 가장 중심적인 그러한 공간들을 만들어내기로 했는데요. 일단은 그 집무공간, 우리 전라감사의 집무공간인 선화당, 그리고 이제 안채인 내야, 그리고 좀 쉴 수 있는 연신당, 그리고 행랑채, 그리고 이렇게 관풍각, 그리고 그 육방의 비장들이 집무하는 비장청, 그리고 이제 내산문 뭐 이런 정도가 이제 이번에 복원이 되어집니다. 근데 많이들 걱정들 하세요. 왜냐하면 그런 집만 무수히 지어놓고 그게 또 이렇게 덜렁 이게 박제화된 공간으로 남겨져 있으면 어떡할 거냐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너무 많은 것들을 담아낼 수 있는 많은 콘텐츠들이 있지요. 그래서 그 안에 실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우리 전라가명에서 찍어낸 그런 완용 목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것들이 지금 전북대학에서 임시 보관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목판, 전시관, 박물관도 만들고 가명의 역사도 담아낼 수 있고, 그리고 이곳이야말로 또 동학의 그러한 또 대도소가 있었기 때문에 무수한 콘텐츠가 그 안에 담아내서 볼거리, 즐길거리가 함께하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리상으로도 한옥마을과 아주 밀접하게 붙어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아주 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 문영걸 교수님, 지금 이제 이 국립무형유산원, 전통문화 전당, 전라가명 이런 이제 시설들이 만들어지게 될 텐데 이런 시설들을 짓는 것만 능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과제들이 좀 있을까요? 이제 그 가장 큰 문제는 이 시설을 지으려고 계획했을 때 하고요. 이 시설이 다 지어진 이유하고 시점이 변했다는 거예요. 시설이 이제 지어지기 전에 저희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또 이 시설에 어떤 기능을 담당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일정한 이제 그 건물이 이제 완벽하게 들어설 때까지는 보통 한 2, 3년의 시간이 필요한데요. 그 2, 3년의 시점 사이에 여러 가지 이제 변화가 생긴다는 겁니다. 가장 큰 변화는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대형 시설들은 정부의 정책 기조와 일치해서 지역에서 이제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정부가 변해요. 예를 들면 그 전통문화 전당 같은 경우에도 정부가 처음에 그 정부하고 얘기해서 이 시설을 지을 때는 이 시설을 한스타일 진흥원이라는 이름으로 이를테면 그 한지라든지 한옥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한스타일을 이루는 여러 가지 자원들이 있잖아요. 그 자원들을 어떻게 문화산업적 컨텐츠로 활용할 것이냐를 중점적으로 연구해보고 그에 관한 컨텐츠를 개발해보는 시설로 만들자. 이렇게 이제 계획을 세웠는데 정권이 바뀌고 또 그 사이에 이런 변화들이 생기면서 정부의 정책 기조가 한스타일 진흥에서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변화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시설을 한스타일 진흥원 본래의 계획대로 사용할 수 없게 돼 버리는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처음에 시설을 지을 때 계획했던 것과 그 시설이 완성됐을 때 과연 그 계획들을 이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런 대형 시설들을 운영하는데 이제 막대한 그 전문 인력도 필요하고 또 이 시설들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그 지원이 뒷받침이 돼줘야 되는데 이 대형 시설들을 운영하기 위한 그 운영비를 지방정부에서 이를테면 전주시에서 전부 감당하기에는 상당히 버거운 게 이제 그렇죠. 현실적인 예,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이런 대형 시설들을 운영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이 투여되는데 그 투여된 예산만큼 바로 효과가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예. 문화라고 하는 게 일정한 시간이 좀 효과가 나려면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을 기다려줘야 되고 또 그 시간 동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을 과연 전주시가 모두 감당하기에 이게 과연 가능한 문제가 이런 이제 운영비의 문제가 좀 생겨나고요. 예. 세 번째는 이제 유사시설들이 많이 들어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주에 이런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한 시설이 만들어지면 이 시설을 중심으로 조금 일정 기간 동안 운영이 돼야 되는데 유사시설들이 또 다른 지역에 막 생겨나서 이게 정부의 시설이 아니고 각 지방의 시설처럼 이렇게 여겨지기 때문에 이런 이제 어떤 기능상의 중복 이런 것 때문에 정부의 어떤 그 정책적 지원을 계속 받기도 어려워진다는 점. 이제 이런 점에서 이런 그 대형 하드웨어라든지 이런 그 인프라 시설을 지을 때는 저희가 조금 더 주의 깊게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전통문화 중심 도시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전통문화 중심 도시 10년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이 사업이 진행되어 가면서 가장 한국적인 도시 이런 데 저희가 이렇게 이 자랑 또는 명예도 얻고 그랬습니다. 그럼 앞으로의 과제도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 것 같고 이런 문제를 위해서는 저희가 과제를 좀 하나하나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부산 국제관광전에서 전주가 또 가고 싶은 전주 이런 이제 슬로건을 가지고 했었는데 이 전주시에서 이런 슬로건을 제시하셨죠. 예, 과장님 어떤 맥락이었습니까? 우리 전주시에서는 그 관광객이 예를 들어서 100만 명이 한 번 오는 도시보다는 1만 명이 100번 오는 도시를 이렇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다시 또 오고 싶어 하는 전주를 이렇게 만들자는 캐치프레이즈죠. 지금 저희 전주는 많은 컨텐츠들을 이용해서 그 정체성을 이렇게 찾아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전주 사고와 조선왕조 실록에 있는 기록문화의 도시, 그리고 그 조선왕조 후백제가 있는 왕도의 도시, 그리고 동학 농민혁명 대도서가 설치되었던 민의 도시, 여러 가지 이런 정체성을 살려서 관광객들이 다시 이렇게 전주를 찾아올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을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가고 싶은 전주의 핵심은 100만 명이 한 번 오는 게 아니라 10,000명이 100번을 오는 도시를 만들겠다. 아주 굉장히 좋은 아주 흥미롭고 아주 기대되는 슬로건입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 이제 전주 한옥마을 문제를 놓고 전주 한옥마을이 정점을 찍었다 이런 이제 비판도 상당히 있고 그렇습니다. 걱정도 많이 하시고요. 실제로 요즘 가보면 분위기가 예전 같진 않다 이런 것도 있는데 정광열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자주 오시죠? 예. 근데 이제 서울에서 이제 요즘에 이제 이런 모임들을 많이 가지게 되는데요. 예. 그러면 이제 전주가 이제 많이 거론이 됩니다. 그래서 전주가 어떤 성공 모델로서 상당히 예외적이다라는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희는 전주를 모델로서 이제 다른 도시에 이제 파급이 되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예전에 보면 10년 전에 보면 솔직히 전주를 방문하고 싶은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예. 예, 그 당시 통계를 보면 전주 한옥마을의 관광객이 30만 명, 이 정도쯤에 불과하다는 통계가 있었는데요. 일단은 특히 젊은이들이 문화의 주 소비층인 이제 젊은이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도시로 꼽히고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 이제 전망으로는요. 몇 년은 아마 이런 증가 추세가 계속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예. 이럴 때 이제 전주가 잘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이제 젊은 친구들한테는 이제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제 한번 물어봤으면 왜 전주를 방문하고 싶어 하느냐라고 본다면 전주가 일단은 셀카치기가 상당히 좋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제 한복놀이를 비롯해서 이게 이제 문화의 힘인데요. 그래서 이제 사진 컷을 잘 받고 이게 서로 소통이 되고 그게 이제 문화를 중심으로서 하니까 젊은이들 간에 그게 이제 놀이 문화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먹거리가 풍부하다라고 되는데 이 먹거리는 반대로 또 위기 요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꼬치 논란이 있었는데요. 예. 꼬치 논란을 꼬치구이. 예. 이 꼬치구이에 대해서 젊은이들한테 왜 먹냐 그러면 한옥마을의 한정식집은 너무 비싸고 다른 비빔밥들도 요즘에 너무 비싸고 먹기가 좀 젊은이들의 작은 호주머니 사정으로서는 좀 부담이 되니까 가볍게 먹을 수 있는 곳 이런 것들이 이제 해서 꼬치구이가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주시에서도 이런 것들을 대비한다면 첫째로는 이제 전략적으로 전주가 가진 음식들을 좀 더 저렴하게 젊은이들이 선호할 수 있는 그런 음식을 개발해서 민간과 협력해서 서비스할 필요가 있고요. 예, 예. 또 위기 상황에서는 현재 이 한옥마을을 방문하고 있는 젊은이 대다수가 한옥마을 이외로 나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숙박 관광객들은 적습니다. 굉장히 대개 반나절이나 당일치기 체류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그런 경유지인데요. 여기서 체류하면서 정말 전주가 가진 자랑인 전통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 예.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하게 되면 요즘에 뭐 예를 들어서 음식 만들기 이런 것들도 유행인데요. 이런 것들을 무슨 학원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옥마을의 민간 가정집에서 같이 어울려서 만들고 그러면서 이게 새로운 어떤 문화들을 형성하고 이런 것들도 한번 개발할 필요가 있다라고 예, 예. 생각이 듭니다. 그 문제의 원인과 해결 대안까지를 지금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셀카 찍기가 굉장히 재밌어하는군요. 예, 꼬치구이가 호주머니 사장 때문에 그렇다는 것도 예, 전주에서는 조금 다른 어때? 사실은 예. 지금 전주를 찾고 있는 기본적인 거의 대부분의 연령 대상층들이 20대에서 30대가 거의 80% 가까이 되거든요. 그들한테는 또 그들만의 즐기는 문화 속에서 먹거리가 또 그저 재미이에요. 그게 꼭 호주머니도 그렇겠지만. 그런데 다만 중요한 게 볼거리가 함께 주어져야 이게 그들의 만족도가 높은데 볼거리가 없다 보니까 먹거리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우리 전주의 문화시설, 하드웨어는 한 13개 국립무형유산원까지 합하면 이제 더 이렇게 해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제 하드웨어는 그 정도면 충분하다. 그런데 그 문화시설들이 원래 가지고 있는 그 기능과 역할을 다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 한계 때문에 한옥마을에 먹거리가 더 부각되는 게 아닌가. 아마 이 문화시설들이 원래의 기능과 그 역할을 하면서 우리의 문화를 보여주면 아마 충분히 문화도 함께 즐기고 왔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시에 이제 전주 분들과 유지 분들 간의 전주에 대한 이미지가 이제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당시 제가 이제 기본 계획을 수립하면서 전주 시민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는데요. 전주의 대표적인 이미지가 무엇이냐라고 했더니 이제 판소리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전주 지역 이외에 전국 우리나라 국민들은 음식이 가장 압도적으로 높게 났습니다. 또 전주를 방문하는 젊은이들의 선택의 순위 중에 하나가 보면 이제 먹거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국민들만이 아니고요. 외국 관광객들도 그렇습니다. 한국을 방문하는 이유가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가장 쇼핑으로 나타나지만요. 음식에 대한 어떤 선호들도 41%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제 관광에서 음식은 상당히 이제 중요한 요인인데요. 그러니까 전주가 가진 여러 가지 전통문화 자원들이 있지만 젊은이들이 이런 재미나 놀이문화로 즐길 수 있는 것들은 한정된 폐쇄된 어떤 실내 공간에서의 어떤 전통문화를 체험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열린 공간에서 시민들과 같이 즐기고 젊은이들과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콘텐츠들을 개발해서 이게 살아있는 문화로 확산하고 이렇게 퍼질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이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상당히 관광적인 관점들을 이제 중시하고 계시고, 이재용 교수님은, 그래도 이게 좀 볼거리 또는 이제 자꾸 그 의미를 찾아가는 이 문화적인 체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하고 계십니다. 문윤걸 교수님, 한옥마을의 위기,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위기냐 아니냐 하는 논란보다는 이 한옥마을을 어떻게 다시 찾아오는 관광지로 만들 것이냐 또는 다시 찾아오고 싶은 곳으로 만들 것이냐 하는 게 중요한데 저는 우선 가장 중요한 건 지역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힘이 강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 외부 사람들의 입맛에 맞춰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부 사람들의 입맛이라고 하는 건 수시로 변하는 거잖아요. 이 관광 트렌드나 취향도 요즘 굉장히 빠르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맛에 대한 취향이 굉장히 높을지 모르지만 또 이게 언제 또 어떤 맛으로 바뀔지도 모르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적인 트렌드를 쫓아가는 것도 필요한 일이지만 근본적으로는 한옥마을이 가지고 있는 그 힘, 그러니까 탄탄한 그 힘을 키워가는 문화를 키워가는 것이 훨씬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재용 교수님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이 문화적인 어떤 이 문화적인 자산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하셨는데 비슷한 맥락에서 문화의 힘을 키워야 된다는 말씀이시고. 근데 이제 그동안 전 한옥마을이 실제로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관광 산업만 부각이 되고 그랬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이재용 교수님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사실 문화라고 하는 게요. 그 관광, 사람 모으는 것,
이게 목적은 아니죠. 근본적인 것은 그 주민의 삶 속에서 문화적인 향유가 더 이루어지고 그리고 문화적인 삶의 행복도가 더 일어나고 지금 아까 문 교수님이 얘기하신 우리 전주의 문화적 역량을 키우는 것이 결국은 전주 전통문화 중심 도시의 향후 미래의 관건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문화를 너무 관광객 유입에다 하다 보니까 문화가 좀 잘 안 보이려고 해요. 그리고 정말 아주 경제적인 논리에 입각해서 문화가 자꾸 뒤처지는 그러한 부분들이 보여져서 그건 되살려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정광열 의원님은 이 두 분의 말씀하고 조금 결이 다른, 물론 문화를 전공하신 분이긴 한데 어떻게 네. 들으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 동감이지만 또 이제 반대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당시에 이제 전주 한옥마을을 이제 보존하고 이제 발전시키는 그런 정책들이 나온 게 한옥마을에 위기가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옥마을에 이런 정책이 없었다면, 전주 전통문화도시 정책이 없었다면 한옥마을은 이제 구도심의 쇠퇴와 함께 아마 지금 가만히 내버려뒀으면 정말 이제 슬럼화되고 공동화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을 겁니다. 지금 현재 뭐 관광 상업시설이 많이 들어들으면서 주민들이 많이 떠난다. 라고 되어 있지만 또 반대로 해석해 보면 지금 그나마 이런 정책들이 있었기 때문에 적게 떠났다라고 이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주민들이 떠나고 또 예술인들이 떠나고 하는 것들은 이제 위기가 되니까 현 상태에서 이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전통문화 도시는 아니지만 대학로 같은 예가 대표적인 건데요. 대학로가 형성된 것은 대학로가 이제 연극의 소공연장들이 들어서면서 주변에 젊은이들이 모여들고 상가가 형성되는데요. 이제 집가가 상승되면서 공연장들이 지금 일각으로 감당 못해서 이제 쫓겨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한옥마을 같은 경우에도 한옥마을 정책을 추진하면서 이제 예술인들이 많이 이제 이주를 했는데요. 이분들이 또 똑같은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어떤 지원책들을 통해서 예술인들이 같이 거주하면서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벌써 이제 토론 시간이 상당히 지나갔습니다. 오늘 전주 전통문화 중심 도시를 놓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많은 과제와 또 여러 가지 앞으로 해야 될 일 이런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제 토론을 좀 마무리를 지어 보겠습니다. 이 김병수 과장님, 최근에 여러 군데서 문화도시에 대한 프로그램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도내에서도 벌써 군산 근대도시도 아주 성공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마무리 말씀 겸해서, 전주가 어떤 차별화된 전략, 또 어떤 발전 방향으로 가야 될까 하는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중국적으로 뭐 한옥마을을 만들어가는 데도 많이 있고요. 그런데 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우려를 또 하는 것도 많습니다. 특히 이제 전주 같은 곳은 그 역사성과 그리고 많은 컨텐츠를 통해서 그 전통문화 동사업을 해왔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전주와 뭐 서울 이렇게 한옥마을들이 뜨다 보니까 그 뭐 흉내내기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면은 그 몇 년 지나다 보면 아무래도 컨텐츠가 없다고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또 이 실패경으로 갈 수가 있는데요. 뭐 저희 전통문화 도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역사성과 그리고 그 많은 컨텐츠들을 통해서 앞으로 이렇게 더욱더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특히 중앙정부에서도 전통문화를 통해서 그 문화 융성을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준비되어 있는 이게 전주가 더욱더 앞으로 더 많은 관계된 자들과 논의를 해서 더욱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렸습니다. 네, 이지영 교수님, 마무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위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희한테는 굉장히 큰 기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2007년도에 전통문화 도시 계획을 세웠던 그때 당시의 도시의 여건과 지금 2015년의 도시 여건은 대단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좀 숨고르기가 필요하고 그래서 새롭게 좀 버전업할 수 있는 그러한 좀 도약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전주가 여러 도시를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데 전통문화 도시, 명상문화 도시, 음식 창의 도시, 그리고 창조 도시 뭐 이렇게 등등 있습니다. 이런 도시 중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해라 그건 아니고요. 이런 도시들을 어떻게 잘 엮어서
아주 맛있는 것 같은 음식으로 만들어낼 것인가. 이게 지금의 우리의 과제인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정광길 의원님 오늘 멀리서 오셨는데 고맙습니다.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주를 보면서 이제 문화의 힘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특히 전주는 살아있는 문화, 이제 뭐 생활 문화, 한 스타일 이런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전주가 가진 장점인데요. 아쉬운 것은 당시에 이제 전주 전통문화 도시를 지정할 때 시민들의 전통문화에 대한 역량들이나 선호도가 굉장히 높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세대가 변하면서 요즘에 이제 젊은 세대 이하들은 여기에 대한 역량들이나 선호도가 떨어지고 있는데요. 전주가 가장 큰 자산인 이런 젊은 세대에 대한 어떤 전통문화에 대한 역량과 선호도를 높이는 그런 전략들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전주가 가진 자원들을 첫째는 이제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가치를 더 높이고 또 이제 산업화를 하는 그런 정책들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한 스타일은 정부에서 이제 전적인 차원에서 이제 K컬처라고 변화하고 있는데요. K컬처는 이제 대중문화까지 포함한 전략이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변화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전주가 K컬처라는 그런 전체적인 큰 흐름 속에서 전주가 가진 어떤 한 스타일의 그런 장점을 계속 살리는 것이 전주의 가장 큰 성공 요인이고 다른 지역에 대한 어떤 파급 효과에도 이제 기여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고맙습니다. 문희용 교수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 한옥마을이 성공하면서 그 전주 전통문화도시 계획이 이제 성공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이제 그 덕분에 제가 가끔 이제 여기저기 초청을 받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때마다 저는 전주 한옥마을의 성공 요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민관의 파트너십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좋은 그 정책도 있었고 또 좋은 지원, 그 정부의 지원도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 주민이나 또는 지역의 그 뭐 전문가 또는 예술인들, 대학 또는 이제 이 모든 기관들이 한옥마을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아이디어를 내주고 또 서로 양보와 타협을 통해서 한옥마을을 일정한 방향으로 이렇게 발전할 수 있도록 그 길을 만들어줬거든요. 그래서 지역의 힘으로 성공시키는 아주 대표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이 한옥마을이 굉장히 자랑스러운데요. 최근에 이제 그 한옥마을에 민간 자본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면서 이 지역에 있었던 이 파트너십에 약간의 이제 균열이 생기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번에 이제 꽃이 있을 문제도 그런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저는 이 한옥마을이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발전하기 위해서는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이 한옥마을을 초기에 발전시켰던 그 민관 파트너십 또 지역의 아주 이 자생적인 힘들이 이 한옥마을이 모아져서 성공적인 이 파트너십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오늘 토론을 이제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토론 오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전주 전통문화 중심 도시가 벌써 10년이 지났고 그동안 아주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실제로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도시로서 부족함이 없는 도시로 발전해 왔습니다만 이제 10년이 지나면서 새로운 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주 전통문화 중심 도시가 이제 한옥마을 중심에서 벗어나서 조금 더 다양한 자원 그리고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다시 한번 한국의 대표도시가 되는 그런 과정들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토론에서 많은 논의들이 이루어졌습니다. 많은 과제들이 제기되었고요. 이런 과제들을 우리가 함께 지혜롭게 풀어가야 될 그런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가을에 좋은 한 계절입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길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사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